그때부터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들 사이가 그래요. 근데 관세를 한번 딱 올려놓으면은 매달 매 분기마다 수십조 원이 절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지금 관세를 올려놓는 게 맞는 거죠. 대신에 그 협상 과정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면 감안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M7도 또 이끌 거라 봐요. 이제 미국 주식 나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M7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애플은 중립, 컨셉을 못 잡고 있어요. 챗GPT가 지브리 열풍이 불고 나서요, 이용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 지브리 사진을 이제 물로 풀어버렸죠. 물 들어올 때 진짜 챗GPT가 노를 잘 젓는구나. 제가 아는 대표님은 네.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글로벌 전문가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주식 집중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미국 일단 주가 흐름 어제도 박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좀 미국 주식 계속 어렵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일단 전체 미국 증시 S&P나 나스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제 방송을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작년부터도 제가 작년 이제 여름쯤에도 3분기에 조정하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시장 분위기 좋을 때. 근데 그때 되게 조정 온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9월달 조정 딥하게 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조정 끝나고 나서 시장 반등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년에 빠르면 1분기 중반에서 후반, 느려도 2분기 초중반에는 깊은 조정이 한번 올 거다. 근데 그 조정을 여러분들은 적정 조정이라 받아들이고 내년에 연말을 생각하고 누를 때마다 매수 전략을 취하시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얘기했던 내년이 이제 올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미증시는 저는 그냥 적정 조정이라 봐요.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왜 밀렸나, 오늘은 왜 밀렸나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협박을 했다. 그죠? 당에 뭐 파월 잘라버릴 수도 있다. 뭐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행정부 내부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일단 파월 의장을 처음에 이제 세운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죠. 1기 때 예전에 트럼프 처음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들 사이가 그래요. 그 월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말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안 됐죠. 근데 자를 수 있는 법적 없어요. 권한이 되나요? 없죠. 안 돼요. 못 잘라요.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못 잘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액션들이 왜 나왔냐면은 사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트럼프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미 연준도 트럼프 행정부가 좀 말을 맞춰서 이제 이 네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기사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사우디랑 통화했어요. 사우디랑 통화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만일 사우디가 생산량을 줄여버려가지고 유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이제 관세 관련 협상을 그렇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 뻔히 보이는데 네네.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에 유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네.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그런 대화의 일종이라 봐요. 미리 밑밥 깐 거라 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연준도 계속 금리 인하를 쭉쭉쭉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금리 인하를 멈췄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금리 인하를 멈췄습니다. 멈추고 그때 나왔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 파월 의장 지지한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 스토리는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게 간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나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달러가 그때 셌잖아요. 달러를 약세 전환시킨 다음에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아닌데 우리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달러 강세 유지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그들이 뭔가 다 맞춰가지고 이제 이거를 스토리를 같이 짜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가 최대한 나 너무 힘들어. 알잖아. 나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니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상으로 장사 많이 했잖아. 우리 힘드니까 다시 하자. 이게 돼요. 근데 미국이 누가 보더라도 경제가 엄청나게 좋고 막 수출도 미국이 엄청나게 해외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협상 다시 하자 그러면은 딴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 도대체 얼마나 해먹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쨌든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을 극대화시켜 놔야 돼요. 그럼 당연히 달러는 약세 전환하면 안 됩니다. 강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 수출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지금 10보 전진을 위해서 2, 3보 후퇴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트럼프가 나 달러 약세 전환시킬 건데 베센트가 놀란 거죠. 대통령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분리해야 돼요. 불리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협상했을 때 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연준도 그거에 스텝을 맞춰가지고 금리를 딱 놔뒀죠. 동결을 했죠. 왜 낮추면 결국 그것도 부양책이기 그렇죠. 때문에. 부양책이죠. 부양책 돈 뿌리면 인플레이션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그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 보면은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어요. 네네. 계속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맞췄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이 저는 한마디 한 게 실수했다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금리 안 내릴 건데? 그럴 생각 없는데? 너무 단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려면 네네. 우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 안 내린다고 단언을 딱 때려버리니까 열 받죠, 당연히. 야, 우리 집 전략 취해야 되는데 네가 금리나 안 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포인트가 뭐냐면 트럼프만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트럼프가 하도 강공으로 나오니까 파월을 보는 거예요. 파월은 한마디 해주겠지. 한마디 해주겠지. 근데 만약 파월이 거기서 진짜 시장 유화적인 어떤 걸 던지잖아요. 네네. 주가가 올라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트럼프 전 행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짜여진 각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상황을 볼게요. 관세를 올리는 게 미국한테 안 좋아요? 좋죠. 결국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힘들 수 있는 포인트, 원래 경제라는 거는 하나가 좁아, 하나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경제는 그런 거에 균형을 맞춰가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관세를 올리는 거는 관세라는 건 한 번 딱 올려놓으면은 수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꾸죠. 적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나빠요? 근데 바이든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죠. 왜? 욕먹는 거 안 하거든. 정치인들 욕먹는 거 안 해요. 근데 트럼프는 숫자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세를 딱 올려놓으면은 수년 동안 어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해주면 관세 협상할 때 유리하게 해줄 거다, 벗어나게 해줄 거다 그러는데 달라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한테 뭐 3조를 투자했다. 3조 투자하는 거는 일회성이잖아요. 매달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관세를 한번 딱 올려놓으면은 매년 매달 매 분기마다 수십조 원이 절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관세를 올려놓는 게 맞는 거죠. 그 관세를 올려놓고 대신에 그 협상 과정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면 우리 감안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 하는 그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되게 막 나쁘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볼게요. 입장 바꿔서 우리가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한 짓 생각해봐. 한국? 트럼프 1기 때 달러 원 환율이 1,040원, 1,050원이었어요. 그 지금은 1,400원 뚫고 1,500원 간이 많이 하잖아요. 그 환율만 따져보더라도 미국은 지금 40% 손실이에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1대1의 어떤 무역만 봤을 때 40% 손실이에요. 이게 보이는데 10%만 올리면 땡큐 아니에요, 오히려?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달러를 약세 전환시키겠죠. 그렇겠죠. 언젠가 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그간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원래 그건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워낙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풀 수출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사정이고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수출 잘해먹었지 않냐고, 니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때 너무 막 우리나라 입장에서 막 미국 나빠, 미국 너무 뭐하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반대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미국한테 그 유리한 달러 환율 상황에서 유리했죠, 사실은. 유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미국이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랬을 때, 이제 협상을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한테 낼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카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처럼 북적북적 하긴 할 거예요. 협상이라는 게 단기간에 진행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미증시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관세를 올리는 건 미국 경제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왜 빠지냐고. 우리나라가 빠진 건 이해해요. 관세 협상 때문에 딴 나라가 다 빠진 건 이해하는데 우리나라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 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포지션들, 숏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어떤 선순환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오히려 미국 쪽으로는 눌림을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봅니다.
어렵지만 그게 맞다 봐요. 아니, 당분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으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 리스크로 나올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추가랑 리스크는 지금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새로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중국이랑 전쟁? 전쟁을 한다고요?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중국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미국이 좀 너무하다 싶은 것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모양 빠지는 게 싫은 거야. 그냥 이제 어쨌든 G2잖아요. 물론 G1과 G2의 차이가 엄청나게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이 G2예요. 그런 국가 사이에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이제 뭔가 좀 어느 정도 리스펙해주고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냥 몰아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모양 빠진 상태에서 이건 하면은 사실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펙을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중국이 그렇게 사실 뭐 싼 제품을 이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내보내는 게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선 구조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가격의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제품, 무조건 비싼 제품, 뭐, 보시면 아시겠죠. 최근 인공지능도. 네. 어쨌든 미국은 엄청난 돈을 부어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 비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딥시크 같은 것들, 뭐, 중국에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 이런 AI 서비스들이 네네네. 나오면서 거의 무료로 나오고, 네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FSD 같은 거, 완전 자율주행도 무료로 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분명히 좋은 역할을 전 세계 경제에서는 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G2인데 좀 이제 리스펙 해주면서 이제 협상을 이끌어갈 필요가 좀 있죠. 그것만 되면 중국도 바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 반등 트리거는 네.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다. 어. 그 얘기 딱 나오면은 네. 그때가 진짜 진바닥이라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딱 잘 보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에 명확해요. 되게 많은 뭐 악재성 이슈 막 너무 많은 이런 막 뭐 잡동사니들이 보여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 안 보이는 건데 네. 다 걷어내고 보면 딱 그 하나예요. 두 국가가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내용이 나오면 턴어라운드 할 것이고 올라가다가 흔들흔들 하겠죠. 협상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 방향을 잡아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관세 관련된 우려는 그러면 상반기에는 끝날까요? 관세 막 여러 이미 저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관세 관련 이제 악재성 이슈들이 우리나라에는 전 거의 소모됐다 봐요. 네네. 너무 많이 알려졌다 봐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판때기 몇 개 들고 와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제 상관을 네네네. 표시했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피크였다 봐요. 상호관세에 대한 이 퍼센티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틀을 안 벗어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럼 미국이랑 과연 어느 정도에서 네네네. 협상이 될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뭐 보편관세 10%죠. 우리나라 상호관세 25%죠. 네네. 25%는 잠깐 제쳐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10에서 25, 이 사이에 끝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10이냐 25냐 그 중간보다는 10쪽에 가까울 거라 봐요. 아니면 그 이하로 갈 수도 있다 보거든요. 물론 업종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업종마다 달라가지고 뭐 모든 업종을 평균 잡아서 이제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협상했을 때 분명히 충분히 낮은 쪽 위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정말 안 좋으면 10%대 초중반. 근데 좀 괜찮으면은 그 이하로도 혹은 이제 아예 관세가 원래대로 이제 부과되지 않는 업종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 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걸 던져준 게 사실 지난번 그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소모가 됐다 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투자를 해봐도 지금 될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AI 고점론 다시 또 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데이터 센터 축소 얘기도 또 다시 심심찮게 나오고. 네. 대표님 보시기 일단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회사에서 이제 목표가 낮추더라고요, 다시. 낮추겠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일단 어떻게 보시고, 엔비디아 말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다 그냥 빠질 때는 그냥 다 같이 다 박살 나잖아요. 맞아요. 전반적인 이 빅테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결국은 M7이 또 이끌 거라 봐요. M7 이끌 거라 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제 미국 주식 나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M7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애플은 중립. 애플은 지금 뭔가 컨셉을 못 잡고 있어요. 그 중국이랑 미국의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중간에, 항상 전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애플은 CEO가 교체가 되면은 뭔가 좀 전환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애플은 중립이고, 나머지 M7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얘기 한번 해보죠. 데이터 센터. 결국은 데이터 센터 임대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뻔해요. 이 칩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각자 다 자기들 데이터 센터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안 되고 있는 거 뭐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고 있는 원자재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임대 취소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기업이 있는데 서로 이제 임대를 받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협상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막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뭐 건설을 안 한다.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이제 임대 계약이 짧게 끝나다.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AI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 있고, 엔비디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된다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투자하실 때 그냥 이쪽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이어가신다라는 기존의 제 생각과 이제 의견은요, 그대로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AI 고점론은 네. 너무 빠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고점론은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테슬라는 정말 장담컨대 10년 동안 매달 고점론을 받아온 기업이에요. 테슬라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점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거는 매출과 그리고 성장 속도잖아요. 근데 AI는 지금 우리가 로봇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꺾이겠냐고요. 안 끊긴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AI가 이제 이 챗GPT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최근에는 동시 통역 번역도 굉장히 지금 뭔가 아직까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굉장히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영화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이제 번역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챗GPT 이런 걸 다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아예 생활로 들어온 시대가 됐기 때문에 AI 고점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 생활로 들어오고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발전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이 AI라는 업종 자체가 세부화된 업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갈 미래는 감히 AI의 어떤 미래가 끝났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챗 GPT 얘기하셔가지고 챗 GPT 쓰세요. 저 최근에 쓰는데 네. 신기하긴 한데 네. 왜냐면 저는 모든 작업을 다 제가 혼자 하니까 네. 챗 GPT한테 맡겨볼까 해서 너무 편리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신기한데 결국은 또 제가 또 다시 그걸 수정해야 되는. 맞아요. 근데 또 재미난 건 또 질문을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또 내용의 완성도가 또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챗 GPT 쓰고 계신지도 네. 궁금하고, 최근에 그 지브리 열풍, 그래서 저 카카오톡 푸사 다 지브리를 바꿨잖아요. 맞아요. 그 열풍이 또 의미하는 건 또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 회사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리서치가 좀 많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M&A 쪽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많이 필요하고 보고서를 하는데 저희 회사에는 챗 GPT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세대해가지고 각각을 교육시켜가지고 챗 GPT 직원을 돌리거든요. 근데 이거 몇몇 증권사나 몇몇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이미. 아,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얼마나 디테일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 직원 역할은 질문하는 역할인가요? 각자 다른 또 우리 직원들이 각자 이제 컨셉에 맞춰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요. 챗 GPT 교육을? 네, 챗 GPT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챗 GPT한테 교육을? 네. 네네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대표님? 챗 GPT 쓸 때, 뭐 합니다. 이러잖아요. 가셔가지고, 앞으로 나랑 대화할 때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줘. 그러면, 응, 알았어로 바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쭉 그렇게 바꿔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이거 하나 이제 또 노하우인데, 네. 거기 타임을 정할 수 있어요. 챗 GPT 그 왼쪽에 그 유료 버전 봐보시면은, 네네네.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매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그날 대한민국 증시에서 중요한 이슈 5가지 골랐죠. 그러면은 7시 기준으로 중요한 걸 딱 골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매일 올려줍니다. 그런 기능도 너무 편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쓰면 진짜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챗 GPT가 없던 시절로 저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그 두 번째, 그렇게 치면 리서치는 다 망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아마, 그럼 또 증권사 직원들도 되게 많이 줄겠다. 그래서 증권업의 이 브랜치가 줄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치면은. 하여튼 그렇고, 그 두 번째로는, 지브리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상은 안 좋아하셨죠. 그분은 워낙 이제 그런, 원래 그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하셨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 챗 GPT가 챗 GPT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면으로는 뭔가 이제 좀 이 논란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네네네네. 전혀 이제 이런 거 라이센스 없이 쓰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저는 그 논란으로 인한 그 마케팅 효과가 되게 크다 보거든요. 엄청나게 크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이제 얘기해가지고 마케팅하는 것도 있지만 논란을 만들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이용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번 챗GPT가 지브리 열풍이 불고 나서요 이용자가 확 늘었습니다. 수십 프로가 확 올랐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지브리 사진을 이제 무료로 풀어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물 들어올 때 진짜 챗GPT가 노를 잘 젓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용자가 늘면은 오히려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고객 풀이 많아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뭘 유료화 시키거나 아니면 뭐 상품을 만들거나 할 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베이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번에 챗GPT 입장에서는 오픈AI 입장에서는 고객 풀을 엄청나게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엄청 늘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였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AI가 이제 상장사는 아니기 비상장이잖아요. 비상장이고 또 게다가 또 걔네들은 또 이제 돈을 벌지 않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이제 샘 올트먼이 어쨌든 우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쪽으로 이제 계속 기업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쪽에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거는 저는 해주면 안 된다 봐요. 왜냐하면은 스타트업이고 지금까지 어쨌든 이제 뭐 비영리 기업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성장을 했는데 좀 살만하다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허가를 한다? 이거 되게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주랑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는 또 캘리포니아주랑 사이가 안 좋죠.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위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뜻하는 바가 되게 커요 이번 이슈 사실은.